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죠. 증시가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조금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잘 안 된다면요. 역시나 상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2770포인트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77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드디어 우리는 상승이다, 뭔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 거래량 절반이라는 것은요, 어제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지금 거래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자꾸 사고 있고 누군가는 자꾸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이 증가했다. 그러니 거래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누가 팔고 누가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 거고 누가 팔고 있는 것일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산다, 누군가는 판다. 도대체 누가 살까? 지금 여러분들 채널을 만약에 경제방송을 여기저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누가 사고 있는지 또는 누가 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인간 지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방송 또는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매수 또는 매도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조정식 매수 또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떨어지면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지금은 위기는 기회구나,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력이 별로 없이 방송을 보면서 그냥 판단을 하지 않고 참고를 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지금 결국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건데, 개미가 사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개미가 아닌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또는 뭔가 예측을 했을 때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겠죠. 왜? 살 수 있다는 것은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만 팔아내고 있는데 그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들도 매도하려고 한다면 역시나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매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팔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은요, 저는 지금 역시나 5월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겠다라는 것들과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추가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다 가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자꾸 사라고 방송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역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 태풍 전처럼 고요한 상황에서 잡주만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쌍용차 관련주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죠. 제 코가 석자인 기업들이 무슨 쌍용차 인수를 합니까?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막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현혹이 될 때 증시는 박살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여기서 버티는 것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상황
상황일 뿐이다. 이때 우리는 뭔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가려고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고 제 분석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은 저는 역시 여기서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무 욕심부려서 다 올매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떤 분들은 인버스 사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락에 과한 베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사는 것도 저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조금 사는 건 상관없지만 무조건 하락 베팅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인 거지 베팅을 해가지고 올인 이런 거는 잘못된 자세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매도해야 된다는 점 그걸 알려드리면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매도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글로비스, 네, 19만 9,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아까 10%라 했는데 5%예요. 5%예요? 네, 네. 5% 비중이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중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은 충분히 있나요? 네, 조금 있어요. 한 10% 정도. 10% 정도. 네. 매수한 금액만큼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뭐 지금 현금이 10%밖에 없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 물려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이 부족해요. 얘를 추가 매수해버리면.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뭐가 문제냐면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보다 다른 종목을 위한 현금 비중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 이거 다 팔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80 얼마 정도, 그러니까 80. 아니요, 지금 다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현대 글로비스를 상담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종목과 계좌 이야기를 하지 하는데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종목에 꽂혀가지고 자기 계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걸 몰라요. 네. 현대 글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다른 종목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금을 얘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얘가 지금 손실이 크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예상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얘는 또 떨어져요. 시장 무너지면 얘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시장 무너질 때 얘 떨어지면 얘 추가 매수할 자금도 필요하고 다른 종목도 떨어질 텐데 다른 종목 추가 매수할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면 시청자님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없어요. 그죠? 네. 지금 그러니 계좌 비중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목 다 사고 싶어요. 2,000개 종목 다 사고 싶고 TV에 좋다고 하면 사고 싶고 문현지 좋다고 하면 사고 싶고 이렇거든요. 참아야 네. 돼요. 내 물려있는 종목을 해결하기까지는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종목 수를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매도하려고 조금 욕심이 나서.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다른 계좌가 지금 엉망인데 얘가 지금 뭐 1,000원, 2,000원이 10,000원 더 올라가는 게 비중 5%짜리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소탐대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사자성어인데 많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인 게 소탐대실,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그죠? 네, 그렇게. 매도하세요. 그냥 하세요. 가격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고 다른 종목 상담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비중 큰 종목을 상담 받았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빨리 매도하신 다음에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또 전화하셔가지고 비중 큰 종목으로 상담을 받아서 그거 추가하면서 언제 할지 살펴보는 게 얘 상담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 달쯤에 이거를 샀었는데. 이거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누리 플러스라고요. 옛날 누리 텔레콤이거든요. 코스닥. 네? 코스닥에 누리 플러스. 코스닥인가? 누리 텔레콤. 누리 플렉스.
네. 040160. 네, 040160.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가 8,000원에 네. 산 지가 좀 한참 좀 됐습니다. 한 달. 비중은요? 지금 20% 샀다가 15% 남아 있어요. 20% 샀다가 15% 남았다는 것은 조금 올라올 때 매도하셨나요, 최근에? 네. 아, 잘했네요. 450원. 네. 일단 누리플렉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실적이 뭐 들쭉날쭉하긴 해도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무선 통신 솔루션, 뭐 EMS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역시 5G라든지 뭐 통신 관련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메리트가 좋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이 누리플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결국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는 것을 매매 기술로 봤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네. 5G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차트의 자리로만 따져본다면 여기 사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보고 여기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였구나라고 이제 앞으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거기서 올라올 때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 4분의 1 정도를 매도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식은 큰 욕심 부리면요 망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수익도 감사하게 챙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팔기 너무 아까우니까 4분의 1 정도 딱 적당했고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방송 많이 본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8,500원에서 9,000원까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기술적 자리예요. 네. 거기다가 얘가 품절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뭐 별로 좀 품절주라든지 테마가 별로 없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잡주에 가까운 종목들에 그렇죠. 매수가 막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들고 계시면 아마 8, 9,000원까지 9,000원 정도까지 한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네.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은 8,500원쯤에서 또 매도하시고 또 올라오면은 9,000원쯤 또 매도하셔가지고 9,000원이 그냥 전량 매도하는 구간이구나. 저기서 다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짜고 가져가신다면 크게 어렵진 않고요. 대신에 문제는 얘가 다시 8,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나는 안전하게 뭐 4분의 1밖에 안 팔았지만 그 정도로 수익을 챙긴 걸로 마무리하고 본전은 지켜서 다음번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볍게 조금 유연성 있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애플젠 엠리드 좀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떤 걸 잘 좀 알까요? 애플젠 엠리드요. 애플. 애플젠 엠리드. 아, A 프로젠요? 예, 애플젠 MED. 아, MED요? 예. 이걸 제가 잘 안다고요? 선생님 방송 몇 번 들었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네, 옛날에.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지금 물 타가지고 1,850원 정도 들고요. 네. 비중은 한 30% 드는데요. 네. 이게 합병 이슈가 있다고 해서 네. 그냥 물을 좀 타봤어요. 네. 근데 이게 합병하고 난 뒤까지 갖고 가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네. 합병 보고 사셨다고 하셨죠? 예. 근데 합병 아직 안 했죠, 그죠? 뭐 그게 왔더라고요. 4월 19일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합병한다고 하죠, 또, 그죠? 예. 그럼 합병을 보고 샀으니까 합병할 때까지는 가져가야죠. 아, 가져가요? 네, 우리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로 썰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거 매수한 이유는 합병 때문이었어요. 그럼 합병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죠? 예. 투자를 선생님. 우리가 목적을 딱 세웠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져가는 그 습관이 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샀는데 합병 때문에 샀는데 이게 주가가 안 가서 내가 이거 합병할 때까지 가져갈지 말지 고민돼요는 잘못된 거예요. 아, 예. 합병할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의 투자의 기본 목적이었고 그게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네. 지금 이제 조만간 합병을 한다라고 하니까 합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합병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트렌드는 합병하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튀어 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A프로젠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쭉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아, 단열 공사를 하고 있구나, 철강 판매를 하고 있구나인데 A프로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합병 이슈 또는 의약품,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계열사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주가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올라온 적이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그냥 돌발 호재, 돌발적인 슈팅 하나만 기대하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기업의 가치는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저는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를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합병 이후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약간 우상향으로 살짝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내려가다가 약간 우상향 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 보이죠?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 발판을 만들고 한번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아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약수익이라도 또는 본전이라도 매도하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올바르게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네. 합병 후에, 합병 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하면 괜찮을까요? 분명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전이라도 약수익이라도 매도하시고 빨리 갈아타거나 다른 종목을 옮기시는 게 맞다. 이거는 투자 실패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실력이 좀 있거나 차트를 좀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A프로젠을 사신 분들은 사실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상담하고 상담했어도 지금 얼마까지 갈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이거를 매일같이 받을 수도 없고 매일같이 연락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통화가 끝나고 나면 혼자서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시구나.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제발 이거 안 들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본전에서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오리온 124,000원에 네, 29%요. 퍼센트가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그 8만 원대 사야 되는데 타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8만 원대 사야 되는데 살 시점 놓쳤다 했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간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전문가고 지가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가 8만 원대가 사야 되는 거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올라오고 나니까 여기가 샀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좀 꼴볼견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진작에 말해주든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저 때 샀어야 됐구나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이제는 뭘 알게 됐냐면은 제가 아모레퍼시픽 상담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모레퍼시픽 한번 가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보게 되면 여기였어요. 자,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상담 많았고요. 이거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시 떨어집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다시 떨어집니다. 15만 원대 내려오면 그때 사면 되는데 왜 삽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15만 원까지 떨어지죠. 그죠? 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을 문현진 네가 잘났다. 이걸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리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만 원에 샀어야 되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매수.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네. 지나면 또 와요, 그게.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8만 원이 저점인 걸 우리가 확인했네. 다음번 8만 원 오면 내가 사면 되겠네라는 확신으로 또는 그런 네. 어떤 예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개미 마인드예요. 이해가 됐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하시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비중이 지금 12만 원대 29%라는 건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네. 주가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더 산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10%에서 15% 비중이었다면 지금 별로 부담이 안 됐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비중이 30%대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비중이 워낙 커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네. 잘못되면은 부담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을 충분히 하고 돌다리를 많이 두들기고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바닥이 네. 이런 거 지금 외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닥 한 개라고 해서요. 네네. 두 개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두 바닥. 두 바닥, 쌍바닥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네. 두 바닥일 수도 있는데, 네. 부르기 나름이겠죠.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만들면은 우리는 보통 세 바닥 안 하고 쓰리 바닥이라고 불러요. 네. 예, 쓰리 바닥이 되면 어때요? 바닥을 세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조금 신뢰가 가겠죠, 그죠? 네네네. 추가 매수를 비중이 많으시니까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 하면 좋으니까 바닥을 몇 번 만드는 거 보고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한 5, 6개월 정도 뒤일 겁니다, 아마. 네. 편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놓쳤다 생각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은 나중에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 잡히면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바닥 잡히는 순간에서 비중을 60%, 7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 하기 전에 네.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잠시 여기서 멈춰가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에 올라온 종목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퀘스트네요. 쌍칼 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이퀘스트 14,200원에 14%인데 16%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30% 채우려고 하는데 언제쯤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런 기업은요.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죽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번화가, 사람들이 좀 많은 데서는 사람들의 심리도 예측이 가능하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뭔가 시장 조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허허벌판은 어때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허허벌판은 어떤 심리가 여기에 작용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장사도 그럴지언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죽어있는 기업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들어올까?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9,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이 지금 요거에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요게 14,000원에 매수하신 것 자체도 잘못된 건 게 신규 상장주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잘 달려들지도 않고 요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지금 사신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AI 이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으로 엮여가지고 실적도 나오고 있으니 나쁘진 않으나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상장될 때부터 너무 비쌌기 때문에 바닥은 저 아래 뭐 5,000원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요. 지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목은 진짜로 참다가 안 되면 뺨 한 대 더 때리고 참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말 사고 싶으면 손이라도 때려가지고 참고 수갑 묶어놔야 되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품절주기 때문에 뛰어오르면은 그냥 갑자기 후흥하고 올라와서 아마 매수가도 지나칠 겁니다. 수익 바로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뒤에 거래량이 적어도 한 100만 주 정도 이상이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면 한 50만 주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한 50만 주만 나와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상담인데요. 하루 1만 원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4,900원, 4,5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부채 비율이 4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빚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빚을 졌어요. 뭐 제가 벌이가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했는데 뭐 제가 뭐 100만 원 빚 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500만 원 버는데 갑자기 뭐 오늘 100억을 빚졌다 이러면은 야 빚도 능력일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걸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남게 되죠. 그러면 빚 대출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시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라고 했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뭐 물론 상관관계가 없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능력껏 대출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도 1,300%나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꽤나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보안 관련주는 지금 메타버스부터 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안 관련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보안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500원이 굉장히 적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 떨어지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익 내면 정말 좋지만 올라가면 너무 좋지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 더 사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300원, 3,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가 되는 조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23,200원이고 10%입니다. 23,200원에 10%요. 네, 네네. 제가 두산중공업은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근 1년이죠. 근 1년 동안 상담을 정말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상담할 때마다 제가 이거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 사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속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고 탈원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산중공업에 원전을 쓴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주가만 뽕 하고 뛰어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품이 되는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탈원전을 뭐 백지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시 원전이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미 바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저는 다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주가 변동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변동만 반복할 기업을 고점에서 사서 들고 있으면 괴로운 일만 남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예. 답이 나왔죠, 그죠? 예, 예. 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데 오늘 당장 팔 필요까지는 없고요.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2만 원짜리에서요. 네. 그래서 2만 원짜리 버틴다는 것은 단기 상승이 한번 있을 수도 있다.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네네. 한 반등 나와주면 지금 손절 안 하고 22,000원이라도 손절하면은 손실 줄여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저는 23,000원을 뚫게 되면은 25,000~26,000원까지 가져가시고 못 뚫으면은 22,000원부터 3,000원 사이쯤에서 그냥 매도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올라가고 2만 원짜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무너지면 얘 또 15,000원까지 또 내려가요, 그냥. 네. 그럼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네.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앞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오 이문택. 네오 이면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조금 전에 샀거든요. 8,000원에 샀거든요. 당장 파시고 네. 상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매수가가 비중이 8,000원이고 비중이 얼마라고요? 20%요. 20%요? 방금 샀다고요? 예.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매도하시고 이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샀어요. 예. 방금 사놓고 상담하는 그런 상황이 뭐 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아니, 그래프가, 아니, 어떻게 아니에요. 되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 변명도 필요 없고 핑계도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방금 사놓고 상담한다는 것 자체는 일 저질러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 안 저질러도 되는데 방금 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완전히 그것도 네. 투자를 가치 판단해서 사신 것 같지도 않고 주가가 지금 10% 이상 막 급등 나오고 있으니까 불나방처럼 네. 따라붙은 매매예요, 이거.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매매를 해놓고 지금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데서 상담 받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 지금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투자 방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런 자리는 우리가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는요 분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틱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호가창을 좀 보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체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강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잔량은 얼마나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더라든지 단타꾼이라든지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술자들이 와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보면서 지금 사고 팔기 바쁜데. 예. 그런 분이 지금 사놓고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미르가 자꾸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올바른 방법으로 스윙 투자라고 하는 사서 올라갈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강남처럼 될 땅을 사놓고 그냥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이건 지금 가치 분석도 안 하고 기업 재무제표도 모르실 거고 뭐 하는 회사인지 어디 있는 회사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매출 0원인 건 알고 계셨어요? 예? 매출이 0원인 건 알고 계셨냐고요. 집 앞에 있는 슈퍼도 매출이 0원은 아닐 거예요.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0원 버는 회사를 투자하신 거예요. 예.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리바트. 어떤 거요? 제가 잘 못 16,700 들었습니다. 현대 리바트. 아, 현대 리바트.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700원에 80%입니다. 얼마요? 16,700원에 80%. 16,700원에 80%.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좀 사신 지 꽤 됐나요? 제법 됐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물려 있는데. 물려있다가 지금 본전 언저리 왔어요? 전에 멘토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18,000원대. 그래가지고 예수금이 좀 늘면서 네. 물을 좀 탔는데 네. 비중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고 80%. 얼마 전에 제 매수가보다 이제 올랐었는데 제가 팔지를 않았거든요. 안 팔았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면 될는지 아니면은 조만간에 매도를 해야 될는지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보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는 뭐 저랑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여기서 귀에 들리는 건 어떻게 할까, 마이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멘트는 어떻게 할까,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시청자님도 지금 뭐 일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맞는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지금 전수하려고 해요. 왜?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선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의 입장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린다면은 내가 비중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은요. 지금 80% 비중이에요. 그죠? 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내 본전까지 왔을 때 생각도 판단도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하지 말고 일단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아요. 예. 그것도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차트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는 그냥 가격의 흔적이잖아요. 얘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짜장면 가격이 3,000원부터 5,000원까지 움직이면 3,000원 싼 거고 5,000원 비싼 거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현대 리바트라고 하는 회사가 2020년부터는 적어도 12,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싼 거였고 22,000원까지 올라가면 비싼 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16,000원은 가격이 어정쩡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런 어정쩡한 가격의 비중이 많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시청자님 판단하지 말고 매도를 한 절반 이상 해버렸어야 돼요. 그냥. 그걸 제가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올라가면 남은 비중이 수익을 내주니까 그냥 좀 수익은 줄지만 그래도 괜찮아가 되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16,000원이라는 어정쩡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비중을 80%로 12,000원에 늘린다고 하더라도요. 매수가가 14,000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싼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주식은 싸게 들고 있어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 매수가를 바꿔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빨리 비중을 줄이시길 추천드릴게요. 절반 이상이요.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아세요? 예,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 리바트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가구 만드는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가구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사를 좀 많이 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조금 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할 때 가구를 바꾸지 힘들어 죽겠는데 가구부터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민다고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죠. 예.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좋아진다 하면서 분양이 되네 마네 그런 이야기 나와봤자 어때요? 신축 아파트가 지금 바로 지어집니까? 뚝딱 하고 내일부터 만들어져요? 아닐 겁니다. 대출 막아놨으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고 할지언정 저는 가구 업종들은 수혜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 추세 전환이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저의 예. 분석인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인 거고, 가격을 기억하세요. 지금 차트가 가격이 뭐 분석이 좋고 뭐 추세 전환도 좋은데 싸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싼 가격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예. 그러니 빨리 비중 축소, 가격 변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건 뒷이야기고, 가격부터 바꿔야지 추세 전환이 되고 부동산 정책이 잘 됐을 때 돈 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1,000원에 들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정책이 뭐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뭐 16,000원까지 올라가서 10배 이상 수익인데, 예. 싸게 들고 있는 게 무조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예, 가격부터 바꾸세요. 지금 80% 16,000원에 들고 있으면 가격 못 바꿉니다. 앞으로는. 예. 바꾸기 위해서 지금 절반 정도 이상을 매도해라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연결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모비스 저게 23만 원에 50%입니다. 한 1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물타기 23만 원 해가지고. 50%요? 예, 물타기 해가지고 23만 원 맹글었습니다. 일단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예, 자동차 관련주가 욕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욕먹을 것까지는 아닌데 예.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망이 별로 좋지 아닙니다.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혼날 거 알면서 연결이 그래요? 돼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예, 혼내는 예. 게 뭐 공허리까지는 아니라서 이제 혼낸 거 안다고 하니까 제가 아예 혼을 못 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요, 혼내주세요. 예.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혼내겠습니까? 일단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자동차 관련 기업이 2018년, 17년, 19년 이럴 때는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전기차가 막 성행하고 수소차가 막 이렇게 성행하고 좌율주행이 막 이야기 나오는데, 이상한 웬 잡주들, 웬 소형주들이 급등하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독점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현대, 기아가 안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 돈은 잘 벌고 규모는 커지고 독점을 하고 있고 대장주인데 주가가 안 갔으니까 2018년, 19년은 사서 모아가면은 돈 번다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사놓기만 못 하면 돈 봤습니다. 법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놓으니까 돈 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이 볼장 다 본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저는 약간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힘든 과정 이겨내는 그 시기가 저는 한 2, 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2, 3년 동안 떨어지고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그럼 결국 2024년, 5년까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은요, 겨우 바닥 잡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승세로 돌아서긴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됩니까? 손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등 시 매도 한번 해보세요. 반등 시 매도. 그렇죠. 지금은 반등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간으로- 중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반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반등은 아닙니다. 네, 예, 반등은 눈에 보여요. 딱 그냥 봐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폭이라는 게 있죠. 예.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내려갈 때, 올라갈 때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 올라오게 되면 2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규칙성. 예. 규칙성으로 얘가 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 4, 6, 8 다음은 10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전만 와도 그냥 그렇죠. 다 그래서 팔아버릴까요? 반등 시 24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제가 또 방송 보다 보면은 뭐 사면 좋은 자리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2만 원, 13만 원 이때 사면 좋아요. 찐팬이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보고 이거는 있습니다. 반등 시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마 반등이 알겠습니다. 예.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 나올 건데, 문제는 시장 밀렸을 때 이거 쭉 빠지게 되면요. 예. 좀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세요? 예, 50% 있습니다. 50% 있어요. 됐네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15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수산중공업 3,000원에 5%인데요. 예. 수산중공업이요? 예, 수산중공업. 지금 네. 한 3% 매수하고 지금 2%를 더 매수하려고 걸어놓고 좀 낮아지면 제가 한 10%까지 모아가서 나중에 한 3,300원, 3,200원에 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뭐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예, 근데 좀 더 내려가면 이제 10%까지 조금 더 내리려고. 예, 그 우리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내 주먹에 처맞기 전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계획은 좋아요. 근데 수산중공업이 무슨 기업인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건설 중장비고. 건설 중장비 맞는데 여기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재무가 괜찮더라고요. 예. 예, 재무가 괜찮아요. 그러면 재무가 괜찮아서 올라왔어야 되는 기업이었겠죠. 원래라면 그죠? 예. 근데 그건 아니고. 2020년, 21년 요때 왜 올라왔냐면요. 정세균 전 총리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서 정치 테마로 급등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회사가 잘나서 재무가 좋아서 올라온 기업입니까? 아니면은 거품, 쓸데없는 이야기로 올라온 기업입니까? 거품이네요. 맞아요. 거품 때문에 올라온 기업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얘는 올라가는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 올라간 일이 없고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올려와야 되는 정치 테마로 엮이지 않으면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럼 지금 들고 가시는데 급등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다음 대선 노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나마 눈앞에 있는 뭐가 있죠? 6월에 지방선거. 예. 그거 기다리셨다가 잠깐 튀어오를 때 팔아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가격 전략은 잘 짜셨어요. 너무 잘 짜셨는데 좀 회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알고 투자하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뿐인 거예요. 비중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말했던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마 지방선거 전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3,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얘가 차트를 보니까 2,300원까지 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2,300원에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 어느 선 어정쩡한데 하지 마시고. 할 거는 2,300원이에요. 예, 손절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2,3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저기서 바로 하지 마시고 저기서 한번 더 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가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안 되면은 아래쪽 뭐 1,500원짜리쯤에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조금 이렇게 길게 짜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나는 지난 감정이- 급등과 같은 이런 일은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럼 6월에 지방선거 전에 결정이 나겠다 그죠?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가지고 들고 가시면은 아마 3,500-600원 정도 4,000원까지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싶으니까 계획을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비중은 절대로 2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업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화가 또 있다고 하네요. 네,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받을 것까지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요즘 공부하면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2년 전에 그냥 친구 소개를 전혀 모를 때 MS 오토텍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50%고 7,180원. 7,180원이요. 180원이요. 네. 수익이 났었던 거네요? 아니요. 처음에 10,000원대에 사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계속 손실이고 2년 가까이 물려있고 근데 공부는 요즘 시작을 하니까 어이없게 산 거더라고요. 이제 그게 보이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우리 비중도 개인 많고 투자자들께 네.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매수는 하지 마라라는. 네, 그런 걸 요즘-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꾸 따끔하게 혼내고 뭐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딱 두 분류예요. 당하는 자와 당하게 만드는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데 친구 따라 망하는 곳이 주식시장인 게 친구가 주식을 못해요. 당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추천하면은 같이 당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주가가 올라오면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누군가는 판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결국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머릿속에 드는 게 손절할까, 언제 손절하지, 팔고 싶다, 꼴배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럼 내가 팔면 또 누가 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되게 웃긴 게 내려가면 개미가 털리고 세력이 사서 올라가면 또 개미가 사고 세력이 팔고 내려가면 또 개미가 털리고 매수가가 또 세력이 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게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결국 내가 들고 있다 보니까 꼴배기 싫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팔고 싶을 거예요. 그 파는 거 전부 다 손실 보고 팔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손해 보고 팔 때 누군가는 싸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내려가고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박스권으로 갇혀있을 때 횡보한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누가 사주니까는 5,200원 이하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5,000원만 되면 쭉 담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 딱 담고. 왜? 10,000원에 산 사람, 7,000원에 산 사람 손들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매집이 되고 잡히고 자리가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면 억울할까 안 올라갈까?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왜 어떻게 내가 파니까 올라가지 이래요. 맞아요. 심리가 여기서 팔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안 팔리면 세력들이 뭔 짓거리 하냐면 한 번 더 뺄 거예요.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그때 겁먹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손실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네. 7,000원 이상 한번 올라와 줄 거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떨어져도 7,000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아마. 아,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보유하셔서 감사합니다. 7,000원 목표가로 잡고 7,000원 오지 않으면 MS 오토텍은 이제 앞으로 보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절대 털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황과 특징 종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